ETF는 언제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냐면은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원유 ETF. 이 계리율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 매매 시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매매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 끝나면 이제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장 끝나고 밤에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네. 그럼 다음 날에 가격이 반영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계리율 차이로 인해서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ETF도 분할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계리율이 낮은 ETF, 추적 오차가 낮은 ETF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 투자를 임하시는 게 그나마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추적 오차는 뭡니까? 추적 오차와 계리율을 두 가지를 그럼 같이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계리율은 현재가와 NAV 간의 차이입니다. 자, NAV가 뭐냐? 흔히 말해서 순자산 가치를 얘기를 해요. 네. 순자산 가치라 함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그 ETF의 총 증권수로 나누어진 것을 바로 NAV 순자산 가치라고 합니다. 주식에서는 흔히 말해서 BPS랑 똑같은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ETF도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어요. 앞서 자산은 ETF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요. 또 ETF의 설정을 많이 해가지고 ETF의 증권수를 발행하게 됐었을 때 그때는 자산이 올라갑니다. 근데 부채는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같이럼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ETF.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운용보수 같은 거. 운용보수는 매일같이럼 이 연보수를 일할 계산해가지고 매일같이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채는 계속해서 쌓이게 돼요.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총 ETF 증권수를 발행한 NAV는 현재 가격보다 항상 줄어들게 됩니다. 이 현재가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매수와 매도로 인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시장 가격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시장 가격에서 NAV, 이론가치, 흔히 말해 NAV는 이론가치인데 장부가치, 이거를 뺀 차이를 바로 계리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NAV가 낮고요. 현재가가 좀 더 높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할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됐었을 때는 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음식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제품이 있어요. 다이어트 A라는 제품이 있고 다이어트 B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구성 반찬들은 다 똑같아요. 양도 똑같고요. 안에 있는 품목도 똑같아요. 근데 A라는 B라는 게 똑같은데 A에서 마케팅 광고를 해서 연예인 광고를 했어요. 이걸 먹고 다이어트가 됐다. 후광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가격이 너도 나도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먹어야겠다. 연예인이 광고했는데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A라는 제품을 막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제품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B라는 제품 마케팅이랑 이런 걸 안 했어요. 광고도 안 했어요. B라는 제품은 그냥 원래 있었던 그 가격대로 있어요. 근데 얘는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뭐냐? 매수와 매도로 인해서 가격이 시장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원래 이론 가치상은 B와 똑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상적으로 갑자기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계리율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었을 때는 다시 회귀하거든요. 원래의 가치대로, NAV대로. 네. 보통 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분배금, ETF도 배당이 들어오는데 분배금을 이제 지급해야 될 시가 있으면 분배락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계리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시장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원유물 ETF를 샀는데 우리 시장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 가격을 반영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 시작했을 때 반영했을 때 그때 발생하고요. 또는 유동성이 없는 ETF. 이상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누군가가 던졌어요. 1000주를 던졌는데 안에 밑에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격과의 NAV 간의 차이가 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없는 ETF. 그런 거랑 또 운용 보수를 내야 하기 때문에 NAV에 대한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 채무가 나가니까 부채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계리율이 일정 부분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추적 오차 물어보셨으니까 추적 오차는 뭐냐면 A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제품이 있어요. 자, 근데 아까 NAV는 현재가와 NAV 간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현재가만 바뀌고 기초 지수와 NAV 간의 차이를 바로 추적 오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좀 쉽게 설명할게요. 네. 자, 다이어트 A 제품이 있는데 이걸 먹어서 우리는 이걸 주문했어요. 근데 이걸 주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밥, 달걀, 시금치, 장조림이 있었는데 여기에 장조림이 빠졌어요. 다이어트 A 제품에. 구성 종목에 대해서 그걸 반찬으로 설명했었잖아요. 기초 자산을 하나의 식단으로 얘기했고 다이어트 A 식단이라는 게 샀는데 그 안에 구성 종목에 장조림이 빠진 거예요. 이 식단은 다이어트 A 식단인데 그래서 이 장조림을 빼가지고 기초지수와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걸 바로 추적 오차라고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밥, 뭐 달걀, 그다음에 오이, 그리고 장조림이 있는데 오이를 원래 100g을 넣어야 되는데 50g밖에 안 넣었어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 안 했다는 거죠. 가중치를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그 식단을 맞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50g 빠져서 오히려 칼로리가 더 안 맞아버린 거예요. 기초지수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지수와 NAV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추적 오차라고 좀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하면은 앞서 게리율은 식단이 A와 B가 있었는데 어떤 매수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가지고 이상적인 변동이 발생했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 게리율 차이가 발생한 거고, 추적 오차는 이 식단 내에 있는 구성 종목의 비중이나 양이나 또는 어떤 구성 종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발생을 했었을 때 그걸 바로 추적 오차라고 합니다. 추적 오차는 결국 자산운용사의 역량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 기초 지수를 잘 맞춰서 따라가게 만들었냐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추적 오차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괴리율과 추적 오차가 작은 상품이 투자하기 되게 좋은 거죠. 좋겠네요. 네, 그게 엄청 좋은 겁니다. 우리는 ETF를 투자할 때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괴리율과 추적 오차가 낮은, 근데 그게 HTS나 MTS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그런 정보를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대형증권사나 보면은 거래를 하다 보면은 ETF를 거래를 하다 보면은 괴리율이 몇 프로 또는 추적 오차가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근데 그게 어떤 일정 수치로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그 ETF의 성질? 종류에 따라 조금씩 또 다릅니까? 성질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요, 이제 절대적으로 낮은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괴리율이나 추적 오차는 낮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낮은 ETF는 투자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 비슷한 용어인데 전혀 다른 ETF와 ETN도 있지 않습니까? 네, ETN. 둘 다 공통점은 지수 추정을 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네. 서로 차이가 있어요. 법적 성격에 있어서 ETN은 파생결합 증권입니다. 파생결합 증권이고요. ETF는 펀드라는 펀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으로 법적 그 성격이 나누고요. 발행 주체 같은 경우에는 ETN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고요. 네. ETF는 집합투자 업체인 자산운용사 에서 발행을 합니다. 신용위험 같은 경우에는 ETN은 신용 리스크가 있어요. 증권사가 망하면은 ETN은 그냥 수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ETF는 신용 위험이 없습니다. 발행 주체가 ETF가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운용사가 망하여도 신탁은행에다가 돈을 다 맡겨놓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자체가 신용 리스크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지수의 차이도 있는데요. 구성 종목 수는 ETN은 5종목 이상, 그리고 ETF는 10종목 이상 이렇게 좀 편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상품 구조에서는 ETN은 언제 기간에 약정된 돈을 주겠다. 약정 수익 제공인 거고요. ETF는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기적인 측면에서는 ETN은 만기가 있습니다. ETN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0년 정도 있고요. ETF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유 막 얘기 나올 때 ETN 만기 돌아온다고. 그렇죠. 계속 막 만기 돌아오면은 손실을 확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ETF도 이런 롤오버를 했었잖아요. 만기가 없는데 롤오버인데 롤오버 비용 때문에 또 리스크가 있었었죠. 디테일하게 알고 들어갔으면 사실 억울하지도 않은데 그 권유하니까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제 권유를 하다 보니까 구조도 이해하지 못한 채 ETN을 해가지고 큰 손실 분들이 연초에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ETF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원유 ETF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들도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작은 상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답답하다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지수와의 그 추적 오차를 잘 발생시키지 않고 지수에 맞춰서 가격 움직임에 맞춰서 설계한 게 결국은 ETF거든요. 갑자기 가격차가 벌어져도 단기간에 다시 회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거래소에서 경고 조치를 하고서 퇴출을 당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보다는 훨씬 더 이 시장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맞춰서 지수의 움직임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TF는 언제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냐면 시장이 빠질 때예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한 것도 코로나19 때 집필을 시작한 거거든요. 2월 달부터. 온팡 빠졌을 때 이제 그때 빠지기 전부터인데 거의 그 시기에 비슷해서 했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내 종목 수익 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더 간다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으로 보긴 해요. 요새 좀 버벅대요 지수가 네. 보니까. 네. 근데 올라가면 더 갈 거다 얘기를 하고 떨어지면 막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걸 얘기하기 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ETF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ETF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두냐 아니면은 낮은 가능성을 두냐.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게 그에 맞추어서 장단기, 단기, 장기,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ETF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